안녕하십니까, 한관련입니다. 자, 오늘은 제2공항 제주도 2공항에 대한 두 번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순수하게 2공항이 탄생했을 때 팩트만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너무 과하게 또 이렇게 희망적인, 물론 희망적이지만 너무 과한 희망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에이 뭐 특별한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냥 제2공항이 탄생을 한다라고 하면 실제 아주 큰 프로젝트죠. 얕은 국비로 5조 4천억 규모가 국비로 지원하면 제주도에서는 그 돈을 그 국가 예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국가 예산으로 제주도의 경제 발전에, 관광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실시 설계와 환경 영향 평가가 남아있지만은,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의 어떤 프로젝트든 국가 프로젝트든 국책 사업들은 모든 그게 완성되기 전까지의 과정들은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 실시 설계, 특히 환경 영향 평가는 꼭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언론에서 아니면 일반 다른 유튜브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문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존을 위해서 당연히 보안장치, 안전장치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거쳐야 되는 어떤 과정들입니다. 자, 오늘 팩트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돌려서 컴퓨터에 제 자료를 만들어 놨으니까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자료를 만드는 것이 제주 2공항 관련 팩트 설명입니다. 이렇게 팩트 설명, 팩트만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래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변화의 팩트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팩트 내용, 이 변화의 팩트 1번입니다. 요게 일단 공항이 탄생하면 지금 그 공항 주변에 에어시티다, 스마트시티다, 공항 배후 시설을 무조건 만든다라고 확정 발표는 되었습니다. 물론 최근에 에어시티를 좀 보류해서 보완하겠다고 했으니까 뭐 보완을 하겠죠. 공항 배후 시설은 문화상업시설 위주로 해서 무조건 산업, 교통, 물류, 관광 관련 등 신규 기업 생성은 필수겠죠.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되면 자연 발생적 인구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인구 유입이 되면 당연히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주거시설, 환경조성, 계획적 도시가 탄생해야 되겠죠. 무분별하게 난개발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심의 신규 인프라 필수적 요건이죠. 인프라라는 것은 인프라 프로젝트라고 해서, 인프라 스트럭처라고 해서 수도, 전기, 도로, 상하수도, 학교, 복지, 관공서, 병원,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그죠? 그런 도시 신규 인프라는 필수적이다. 그 다음에 산업 종사 인구가 추가 유입되겠죠. 그 다음에 요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제주도는 인구 소멸 지역이 아니고 인구 증가 지역입니다. 감소 지역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인구는 지금은 소멸하고 조금씩 감소되고 있는데 제주도는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닙니다. 최근 5년간. 자, 요거는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요렇게 흘러간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보안 설명을 하면은요, 에어시티 건설 계획, 이건 재검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뭐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보완하고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발표할 예정이죠. 그 다음에 일단 팩트 보완이 교통 인프라 확충.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교통 인프라가 없으면은 2공항에 관광객이 유입되는데 교통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렌트카 회사나 물류회사 등은 당연히 더 생겨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광 인프라 확충 하게 되면 고급 리조트 및 숙박시설 등도 당연히 증가됩니다. 즉 인구 유입 시 자연적 부동산 가격도 상승이 된다. 요까지가 팩트입니다.
너무 많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하고 싶진 않고요. 현재 이런 내용의 팩트다. 그 다음에 인프라 2번 인프라의 팩터. 아까 변화의 팩터였고요. 이제 인프라의 팩터 한번 보겠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자, 공항. 당연히 이제 우리가 생성되는 것만 이야기할게요. 도로, 수도, 호수, 전기, 건물, 학교, 대학교 포함, 주거시설, 병원 등등의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은 당연히 생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공항과 기존 도심에 플러스 효과가 될 때 인프라가 빛을 낸다. 당연히 공항과 성산이라는 기존 부도심이 플러스 효과가 될 때 인프라가 빛을 낸다. 그 다음에 또한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수요 인구를 분명히 파악하겠죠. 제주도는요, 연간 1400만 명의 관광 수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관광지를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2공항 탄생 시 더욱 관광 수입 증대. 우리가 제주도 관광 수입이요, 2022년 기준으로 7조 6천억입니다. 이따 이 팩트입니다. 7조 6천억. 어떻게 관광 없이 제주도가 존재한다? 라는 말이 이제는 안 된다. 제주도는 관광 세수가 아주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이게 제주도의 발전에 기여도 높은 건 사실입니다. 거기서 보면 내국인이 일단 7조, 외국인이 6천억 정도입니다. 7조 6천억 정도에서. 자, 그러면 이 공항이 탄생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 외국인 관광 수요 증대는 당연히 예상할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제주도는 이 공항 이후 미래시대 철저하게 준비해서 세계적 관광지, 원래 지금 세계적 관광지인데 아직 우리가 공항의 포화 상태로 항로를 많이 개척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제주도의 자연환경 보존으로 완벽한 인프라 구축할 때 대한민국 위상을 높여야 하는 책임감이 제주도에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항은 100% 국비로 조성된다.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5조 4천여 원은 국비로 조성된다. 자, 그리고 보조 설명을 하면은요, 대한민국 어디 공항이든 간에 공항이 탄생되면 인프라가 형성되지 않는 공항은 없습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세계적 관광지, 제주도 같은 연간 1400만 명의 왕래, 그 다음에 제주도 같은 세계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 참 힘들죠. 근데 인프라가 형성되지 않으면 공항과 도심의 발전도 없다. 지금 우리가 그런 대표적인 공항이 양양공항, 무안공항 등인데 지금 이게 각 도의 숙제입니다. 강원도와 전라남도 숙제죠. 자, 공항이 어느 위치에 건설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여기에 근접한 도심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거죠. 도심이 없이 어디에 나홀로 공항이 발생된다 이러면 또 인프라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제주 2공항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보면요, 성산이라는 부도심이 있어요. 이게 큰 장점입니다. 바로 옆에 도심을 끼고 있다는 것, 해안을 끼고 있다는 것, 아주 중요하죠. 자, 그 다음 참고로 이 전 세계는, 이건 제가 참고로 제가 앞전에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아시아의 여러 관광지역 중에서 관광과 거주, 도심, 그 다음에 광역 도심, 광역 인프라가 갖추어진 데가 별로 없습니다. 예로 들면은 전 세계는 미래 해양 영토 개발의 시대에 이거는 다 아시는 내용이고, 무공의 자연과 광역권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이 뜬다. 그게 바로 제주도죠. 예를 들어서 중국 해남도나 하와이 등은 유명한 관광지지만 이미 공해 기업들이 많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자연환경과 순수하게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공해가 없는 탄소 제로로 만드는
그러한 제주도는 공익기업들이 없잖아요. 그러한 곳이 어디냐라고 객관적으로 다른 그 관광지역들, 각 나라의 관광지, 특히 아시아 관광지들하고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머물러 가는 그냥 관광만 하는 곳이 아니고 거주도 가능한 광역 문화권이다. 그리고 제주도는 공익기업들이 영원히 없죠. 어차피 허가도 안 납니다. 공익기업들이 제주도에 뭐 기업을 하나 만든다. 기업이 유치된다. 근데 공해를 발생시킨다는 그런 기업들은 뭐 허가 자체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와 2차 산업, 그 다음에 5차 산업, 4차 산업, 뭐 3차 산업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이 팩트입니다. 이런 게 다 정리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팩트입니다. 이것도. 자,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이?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일단 토지는 건축허가 되지 않는 토지는 상상하기 힘들다. 요게 현재 제주도의 팩트입니다. 그래서 옛날 기획부동산이나 뭐 건축허가 되지 않는 등급들이나 생태계 보존, 자연환경 보존, 지하수 보존, 이런 여러 가지 보존지구들, 거기는 건축허가 되지 않겠죠. 도로와 전기, 상수도 아무리 있어도 안 되고, 또 예를 들면 또 제가 늘 상수도를 강조하는데, 도로는 잘 돼 있어도 이 상수도가 없는 지역이 표선과 구좌에 굉장히 많아요. 실제 우리가 표선하고 구좌가 인근 도심이잖아요. 공항에. 그래서 그런 것도 면밀히 따져봐야 된다. 반대로 가능한 지역은 개발행위, 단독으로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역은 당연히 상승한다. 근데 현재 제주도는 농지는 외지인 매수가 힘들다. 이거는 그 부동산 중개사무소하고 아주 내가 제주도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면 좀 대화를 좀 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매도인분들이 이제 제2공항이 탄생되니까 아주 과한 희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짚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농지가 외지인 매수가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컨설팅을 좀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외지인이 쉽게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도 있죠. 그래서 그건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께서 이제 뭐 컨설팅 의뢰를 하셔도 되고, 저희들한테 어느 중개업소든 어느 중개 컨설팅이든 컨설팅을 받고 움직이시는 게 맞다. 그리고 우리 흔히 상가 건물 가격, 이건 육지나 뭐 제주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격 시세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이게요, 무조건 가격이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상가 건물의 가격의 시세는요, 서울도 마찬가지고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거꾸로 계산해야 돼요. 임차인의 평균 수익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뭐 30평 규모의 임차인이 평균, 그러니까 뭐 아주 큰 좋은 뭐 프랜차이즈다, 좋은 어떤 사업체가 들어와서 수익이 정말 많으면 상가의 가격도 조금은 상승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평균 수익으로 계산하거든요. 그럼 평균 수익으로 계산하면 우리가 월 임대료를 몇 프로로 보냐면요, 월로 해서 한 3%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가 10억이다 이러면 월 300이면 뭐 10억이 아주 우수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임차인의 이제 평균 수익, 그 다음에 임차인 평균 월세가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면 됩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나중에 이 문의를 하시면 설명을 드리겠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의 평균 수익, 임차인의 임대료가 아주 적은데 내 상가는 위치가 좋아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굉장히 뭐 15억이다 20억이다 이렇게 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가 건물의 가격의 시세는 임차인의 평균 수익, 임차인의 임대료 이것으로 결정된다. 임차인이 예를 들어서 수익이 적은데 임대료를 많이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가 건물 가격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무작정 상가 건물 가격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주거시설의 가격은요. 주거시설의 가격은 인구, 여기 현재 인구가 얼마며 주거시설의 높은 퀄리티, 그 다음에 이 살고 있는 이 도시 종합 인프라, 우리 뭐 그냥 한 예로 제주시의 인프라가 대단하죠. 신제주 쪽에 뭐 공항 가까운 분들은 뭐 상업시설부터 해서 종합병원부터 해서 대학교 학교부터 해서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잖아요. 당연히 비싸겠죠. 뭐 서울은 당연히 더 비쌀 것이고, 뭐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광역시의 인프라가 아주 좋기 때문에 당연히 비싸겠죠. 이거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주거시설의 높은 퀄리티. 요즘은 워낙 아파트를 고퀄리티로 짓잖아요. 건축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발생되는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주거시설 높은 퀄리티, 이 부분이 당연히 필수적인 요소겠죠. 그 다음에 인구, 이런 거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형성되고 주택 가격이 형성됩니다. 무작정 내가 공항 주변이다, 그 다음에서 공항의 성산이다 해서 가격이 갑자기 치솟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명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래 보면 개발 행위는 어쨌든 본인 비용으로 의뢰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하는 부분, 경험적으로 참 많이 했는 부분인데, 개발 행위, 뭐 허가 받는 행위, 개발 행위, 이 일을 하기 위한 용역 비용도 당연히 발생이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중개업소나 뭐 중개 컨설팅 업체에 의뢰를 하면 그 비용들은 중개 수수료하고 이게 하고 분리가 되는 겁니다. 중개 수수료만으로서는 이 행위의 모든 절차를 용역을 하는 게 쉽지가 않겠죠.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잘 안 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중개업소들이. 다 놓은 걸 매매를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를 하시고, 일반 나대지 역시 실수 요청의 현실 반영, 거꾸로 계산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2종 주거지, 3종 주거지, 뭐 준주거지, 상업지, 이 내용도 건물을 짓는데 평당 얼마가, 면적당 얼마,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 그리고 여기에 실수요라는 것은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여기에 임차를 해서 여기서 발생되는 수익, 나대지 값이 그렇게 거꾸로 계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항상 마지막에 이래 건물이 완성이 되고 거기에 임차인이 생성되고 그 임차인의 수익, 임차인의 임대료, 이런 걸 거꾸로 계산을 해서 나대지 가격도 형성되고 상가 가격도 형성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부동산을 뭐 토지도 있고 나대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상가도 있고 주택도 있고 뭐 공장부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어떤 실수요자가 마지막에 여기서 정착을 하고 실수요자가 생성이 되었을 때 이 실수요자의 목적에 맞는 결과물을 가지고 이 부동산의 가격이 형성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뭐 2공항이 탄생되니까 그 주변은 무조건 뭐 상승할 것이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또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 뭐 아주 행운이 떨어지듯이 여기에 뭔가 개발이 된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팩트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매수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내가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하는 게 가장 우선이겠죠. 내가 목적에 맞는 부동산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격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계산이 된다. 가격은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투기다, 투자다, 물론 부동산이라는 것은 그 내부적으로 그걸 내면에 다 깔고 있는데 그거보다도 우선이 뭡니까?
내가 투기 투자 목적이라면 그거는 내면에 내가 가지고 있는 희망이고, 제일 중요한 건 1차적으로 내 목적에 맞아야 되겠죠. 그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토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잘 부합시켜서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보고, 가격은 합리적으로 바가지 쓰지 않고 합리적인 가격. 이왕이면 좀 산 게 좋고 그렇겠죠. 사도 많이 사고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실제 경매시장 가보시면요, 다 산 거는 유찰되고 하는 것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아일랜드 유튜브가 좋은 인연이 되고, 또 여러분들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렇게 해서 뭐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어떤 희망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인해서 더욱더 좋은 인연이 되겠죠. 감사합니다. 한국 아일랜드였습니다.